네, 8시 34분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죠? 어제 주가,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어제 질문 주셨잖아요. CJ가 왜 저럽니까? 했는데, 하다가 다올 투자정거리 왜 안 가죠?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유가 나왔네요. 참, 참 씁쓸합니다. 뭐 세상에 물론 항상 그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경찰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마음이 지금 뒤숭숭한데 말이죠. 어제, 어제 9시 20분 조금 넘어서부터 뭐 순식간에 다 한가로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종목이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호주, 성광, 다울투자정보, 세방 뭐 이 중에 제가 리포트에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변방의 종목들이고요. 특히 이 중에 보면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호, 성광 이런 종목은 뭐 하루에 거래량 2, 3만 주 우리가 뭐 쳐다볼 거래량으로 보면 상장 주식도 아닌 종목들인데요. SG증권이 순매도 1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순매도 1위, 좀 많은 종목 2위, 3위입니다. 9시 20분을 일제히 그냥 하한가로 직행이 직행. 신용 잔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뭐 딱 보면 그냥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루보란 종목 아닌가요? 루보? 우리 또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죠? 루보란 종목이 옛날에 그 피라미드, 그들은 또 네트워크라고 하죠.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듯이 종목을 루보를 잡아가지고 피라미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 또 소개해주면 또 소개비 얼마 받고 수익이 얼마를 뭐 가지고 가고 이런 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대로 종목이 해가 루보란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꾸역꾸역 소리 소문 없이 오르다가 결국 적발돼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없어진 것 같은데요. 루보 맞죠? 우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똑같은 짓을 또 몇 년 후에 똑같이 하네요. 결국 이것도 피라미드 하듯이 의사를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쟁여가는 그런 짓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다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근데 반대 매매가 나오든 뭐 이게 뭐 CFD 구간이 어쩌니 CFD가 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이다 보시면 돼요. 좀 센 신용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반대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이 중요한 거죠. 거래량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사실 도시가스라는 게 이게 공공재적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많이 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야, 도시가스 가격 내려. 이들 너무 폭리를 취해.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유틸리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은 그냥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사업이죠. 소위 말해서 안전빵, 뭐 성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카페에도 질문 막 주시고 제 단톡방에서 막 이런 종목이 좋다고 바람 잡는 분도 있었는데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제가 언급도 안 해버렸는데 사업 자체가 저는 그래서 한전, 도시가스 이런 비즈니스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틸리티 이렇게 막 공공재적 성격, 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익 많이 나면 뭡니까? 가격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뭐 주가 폭락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번 이런 어떤 특정 세력이 그래서 제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특정 세력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거는 뭐 조사 하나 안 하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요. 1000주 이상 거래한 구장 쫙 뽑고요.
매매 거래 시간 이렇게 프로그램 넣어서 하면 쫙 금방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 그 다음에 그들의 통화, 하면 통화하고 주식 산 사람들 하면 그거 한 20분이면 다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본체가 드러나겠죠. 결국 이런 일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사실 이 종목들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력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이들이 뭐 한각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들이 마음이 지금 뒤숭숭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틀 동안 4.5% 빠져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한데 그런 일이 또 아침부터 뜬금없이 뭐 여러 종목이 하한가 고치니까 다들 이게 뭐야 해서 마음이 더 불안하게 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뭐 이들이 하한가 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안 그래도 마음이 뒤숭숭한데 말이죠. 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참 주식 시장이. 네, 참.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맨날 날라오시죠. 무슨 방에 입장하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저는 무슨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의도를 많이 남을 괴롭히겠다, 남을 이용해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자, 어떤 이런 일이 오늘도 이런 종목은 일단 수급이 고였으니까 쭉 빠지겠죠.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엊그제 4월 2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코스닥 지수가 딱 꺾였는데요. LNF 해외 EB 발행 교환사채 발행하니까 공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하게 한국의 전환사채 같은 거 투자하는 외국인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스닥 거래소의 우리 CEO님들 뭐 JP모간 주관사로서 외국인들 뭐 하면 뭐 아주 좋겠지.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만 드립다 나가고요.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국내에 발행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일이 어쨌거나 생겼고 어제는 이제 SC증권 하한가 사태 생기고 하면서 오후 코스닥 시장이 벌써 5.9% 지수가 5.9%면 굉장히 큽니다. 종목별로는 뭐 아주 큰 폭.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뭐냐? 어제 보면요. 외국인들은 괜찮았어요. 뭐 어제 우리 개장 초반에 아유 외국인들이 오늘 좀 어중간하게 시작하네요. 이게 좀 찝찝하다 그랬고 이후에 쭉 매도가 나왔지만 12시 한 40분 정도로 저점을 해서 더 이상 안 증가하더니 네, 2시 20분부터는 순매도를 쭉 줄였어요. 이게 1,000억이나 됩니다. 1,000억. 이야, 이 정도 했으면요. 코스닥 지수도 쭉 다시 올랐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쭉 올랐어야죠. 근데 안 오르고 비리비리 계속 하다가 2시 한 50분 정도부터는 오히려 자빠집니다. 야, 외국인이 이렇게 막 사주는데 왜 자빠지죠? 2시 50분, 이 구간인데. 그 이유는요,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한 2시 반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한 900억 나왔어요. 와, 이게 뭐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 주가가 올라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흘째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이 장 막판에 판다. 우리 장 막판에 파는 이유는 다 한 가지죠. 담보 부족 압박 때문에. 담보 부족 매물 압박. 담보 부족 매물의 압박 때문에 야 좀 팔아놔야 되겠다. 물론 담보 부족이 나서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받기 싫어 파는 매물도 나오겠죠. 그래서 야 개인들이 벌써 담보 부족 이틀 빠졌는데 사흘째 빠지니까 담보 부족이 나네. 이런 현상이 벌써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우리가 또 그럼 앞으로 우리 한 2시 개인들이 보통 2시 30분 늦으면 2시 50분이죠. 이때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동안 보면요 지난 네, 작년 한 12월 저점으로 해서 신용이 많이 증가했죠. 이 신용이 한 7조 보면요. 올 1월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조 4천억대에서 지금 4월 21일까지는 10조 5천억, 3조 1천억이나 증가했네요. 신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이제 보면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 좀 지금 변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지금 특별히 본질적 악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앞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미국의 뭐 금융 시스템 위기다. SBB 은행이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 되면 이유가 되잖아요. 아, 야,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야, 서브프라임 오는 건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본질적인 악재는 없고 일시적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시적 수급의 문제. LNF의 이비 발행에 따른 공매도, 그 다음에 SG증권 하한가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좀 그동안 올라서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는데 그 피로감에서 야, 뭔가 좀 그동안 좀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싹 형성되는데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려준 이런 일인데 다 수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수급의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연 수급의 문제, 일시적 수급의 문제가 해소되느냐? 이거는 이제 어제로 봐서는 2시 30분 이후에 개인의 동향에 달려 있다. 어쨌거나 어제 2시 50분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1,000억이나 순매수 했는데도 밀렸다 한다면 개인들의 담보 부족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그런데 어제 코스닥 지수가 당연히 하락해서 끝났으니까 오늘도 또 2시 30분 전후에서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극복해 줘야 돼요. 이거 개인의 담보 부족 매물을 한번 주가가 올라서 담보 부족 매물을 해소를 해주면 이제는 뭐 담보 부족 매물이 없으니까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2시,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이 빠르면 2시 20분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늦으면 한 2시 50분 나오는데 2시 30분 전후에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아하,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제가 늘 긴장하십시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참 먹기는 힘들어도요. 깨먹는 건 순간입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5.9% 하락이면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4월에 먹은 것들 다 털어냈을 거예요. 다 토해내고 실제로는 3월부터 먹었던 걸 다 토해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이더라.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원칙에 자기만의 원칙을 꼭 지키더라. 네. 먹을 게 보이는데도 나는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인데 어제 에코프로는 어제 올랐거든요. 2차 전지의 대장주 아닙니까? 선도주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제 이 강세를 보이는 걸로 봐서 아직은 네, 에코프로가 살아있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본질에 가까운 문제죠.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올른 것도 이런 건 수급이 아니거든요. 작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미래 성장성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연착륙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여서 아직도 살아있다. 선도주가 살아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내부에 보면 오늘 보셔야 될 게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현대차가 하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내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수출입 현황 이렇게 보면 네, 작년 1분기가 113억 달러인데 올 1분기가 164억 달러.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는데 그 반도체 빈 공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지금 자동차가 그 반도체 빈 공간에 한 3분의 2 정도 채우고 있고요. 반도체도 3월부터는 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3월부터는 1, 2월은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반도체도 좀 회복이 뚜렷한 상황이라서 2, 4분기 우리나라 지표들은 그렇게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동차 부분이 제가 계속 데일리에서 자동차 부분이 또 다른 성장 엔진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불경기가 오더라도 우선 2차 전지, 그 다음이 방산, 엔터. 이거는 가장 유망하다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시장에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현대모비스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나름 기폭제가 될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기폭제가 될지,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2시 반 전후의 개인들의 동향, 그래서 담보부정 매물을 극복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야무지게 반등할 수 있겠다. 왜냐, 이 하락이 전부 심리적이고 수급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담보부정 매물을 해결을 못해서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되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공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뭐 제 카페 올해는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카페가 2018년 7월 30일 이때만 해도 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네요. 2018년 7월 30일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까지 단 하루도 데일리를 그러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사실 단 하루도 안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 군대 가고 그 다음에 배치받고 제 아들이 강원도 인제 배치받았거든요. 거기 면회 가고 이럴 때 주말에 간 적은 있어도 그래도 데일리를 안 쉬었는데 제가 보니까 진학을 한번 살펴보니까 7월 30일 날부터 데일리 쓰고 8월 1일부터 덕산 네오룩스 종목 리포트를 썼네요. 제가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증권계를 좀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한다고 한 1년 동안 또 뭐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 다시 만든다고 하고 이랬었는데요. 아직 이때는 초기라서 참 지금 봐도 참 유치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돌아와서 이제 막 공부한다고 하는 시기라서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는데 6년 만에 나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은요. 내일부터는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방송은 없고 아마 목요일, 금요일도 데일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6년 만에 첫 안식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데일리가 안 올라오고 방송이 없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뭐 하대표가 뭐 쓰러졌나? 아빠 쓰러졌나? 막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대표가 6년 동안 번아웃 했는데 이번에 한번 좀 휴식 기간을 갖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JM님 내일 우리 정혜원님 방송은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증권 제 자료들 장중 속보도 그러고요. 이런 거 다 보시면 그때 일어난 우리 증권 시장의 역사가 제 데일리하고 장중 속보 있는 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라도 제 카페 들어와셔가지고 옛날 2019년 매월 며칠날 무슨 일이 있었지 제 데일리 읽어보고 그날 장중 속보 보면 그런 날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 카페는요 우리나라 정권 시장의 어떤 일기장 같은 산역사다 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권 시장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처음으로 제가 데일리가 없으니까 없더라도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사람이 안식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나이도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참 몸도 많이 힘들고 계속 시장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안 보고 대충 하면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좀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5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혹시 그 나중에 다른 분들이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제가 방송 없을 때 하들풀 왜 방송을 안 하지? 이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서로.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가 좀 그 일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제 금양이 좀 그걸 받았죠. 아마 불성실 공시 예고를 받았죠. 불성시 법인 예고했는데요. 그래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를 했다. 이것도 어제 좀 뒤숭숭하게 했죠. 어쨌거나 2차 전지의 금량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한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우리 박 이사님이 반박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좀, 여의도 30년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주식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인, 뭐랄까, 게 할 수 있는 게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사기적 부정거래는 말 그대로 썩인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 이런 거, 공시 위반의 내용, 이런 것도 문제를 걸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 상식인데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어제 보면서 저는 조금 실망한 게, 우리 박 이사님도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 과구나 남 탓을 하시더라고. 자기 본인이 우리가 뭐 알잖아요. 자사주를 매각할 거다고 사전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는 삼척정제도 다 아는 일인데 본인이 무리를 일으켰으면 그렇잖아요. 그 방송을 듣고 판 사람과 모르고 안 파는 뭐 안 듣고 안 판 사람 간의 차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생겼을 건데 본인이 경솔해서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감독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앞으로 그 금양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표현은 조금 좀 아쉽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리해드리면요. 오늘 이제 업종으로 볼 때는 에코프로가 5월 2일 날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IR 합니다. IR. 지난번에 이날이 실적 발표한다 해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단순히 숫자만 딸랑 발표를 하는 바람에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5월 2일 날에는 네, 기업 설명회를 제대로 한다 하니까 그때 에코프로 중에 자회사 중에 이노베이션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이노베이션의 실적,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의 배경 에 따라서 다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내용이 부실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그래서 5월 2일이 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좀 이런 것도 좀 거시기합니다만 에코프로가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급등하는 배경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2022년 실적이 매우 좋을 거다 하는 게 사전에 좀 알려진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오르가면 5월 2일 날 기업 설명의 내용이 상당히 좀 알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종목으로 에코프로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신에 오늘도 하한가 사태가 벌써 하한가가 나왔죠. 네, 삼천리 이런 거는 45만 주 하한가면 뭐 하루 거래량이 2, 3만 주 하는 원래 2, 3만 주 하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무 내용이 수반이 안 되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늘은 어제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영향을 주는 종목이 아닌데 어쨌거나 이들 종목 흐름을 또 보셔야 되겠고 2차 전지로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 저랑 함께 보시자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현대차의 긍정적인 실적 이것들이 자동차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쪽이 기폭제가 형성이 되면
다른 업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오늘 저랑 함께 개장부터 살펴보시죠. 자, 9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1분 후에 9시부터 개장 방송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